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뭐 저희가 거래 절벽 얘기도 뭐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은 분위기가 걱정을 점점 하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뭐 그런 보도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수치들도 그런 어떤 우려에 어떤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왔던 이 자료도 역시 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좀 상황 좀 살펴보고요. 결국 이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이후에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하고 이에 따라 집값도 좀 오름세를 타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올해는 뭐 그런 분위기가 일단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은 정치나 경제가 안정적이고 그럴 경우 이제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시장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뭐 국내 경제 상황은 물론 국제 경제 상황 여러 가지 뭐 수요 공급 측면, 또 부동산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좀 받쳐주고 있지 않고요. 또 경제가 좋아지거나 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거나 정부가 대출에 대해서 좀 원화적인 대출 완화 정책을 쓴다라면 상승기를 타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정책들이 시행되니까 그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이제 자생적인 어떤 회복이나 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좀 오름세로 돌아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출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다 보니 어떤 정권에서 어떻게 변경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승이나 오름세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 하락폭이 살짝 둔화된 거는 좀 시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네. 지금 말씀 주신 하락폭이 뭐 전주나 그 전주에 비하면 다소 좀 낙폭이 줄긴 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유념해서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시세를 조사하는 방식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제출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설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수반이 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낙폭이 줄은 걸 가지고 확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설 연휴 지난 이번 주 말고요. 한 2주에서 3주 뒤에 좀 연속성을 좀 가진 기반으로 한 시장 상황이나 지표들이 좀 더 정확한 시장 상황을 좀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도 뭐 절벽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안 되고요.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도 뭐 몇 년 만에 최저치로 좀 악화돼 있고요. 예.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앞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 하향 어떤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지속성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방은 일단 입주 물량이 좀 뭐 많아서 이미 1, 2년 전부터 계속 조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뒤에 정도면 조정 기간이 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 주신 하락이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9.13 대책 이후에 이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 1년 정도는 갈 것이고, 이것이 좀 정부에서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라면 다시 뭐 보합세로 돌아서겠지만, 최소 1년에서 뭐 길면 2, 3년은 조금 하방 압력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계속 그럴 것이고, 다만 제한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적은 곳들, 그런 곳들은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서울 강남 사구 쪽이 이제 강남 고덕지구 이제 광동구죠. 강동구하고 강남구 개포동 쪽의 입주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의하셔가지고 좀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짧으면 올해 거의 말까지, 길면은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이런 하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요. 네네. 이런 장기 전망을 갖고 이제 집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 입장, 그 다음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지 여부, 뭐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하나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언제쯤이면 올까요?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올 가을 정도가 제일 적정한 시기일 것 같고요. 예. 좀 더 이제 뭐 기다릴 여유가 있다라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도 기다려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 그 다음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또 4월에 또 공동주택에 예, 대한 맞습니다. 이런 예. 뭐 공시 가격 같은 거 나오고 하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미 네네. 이런 분들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그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지금 고민을 조금씩 하실 겁니다. 조금 특히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한 27% 정도 중위 가격이 내려갔어요.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예. 그 데이터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쉽게 말하면 그 1가구 2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조금 소형 좀 처리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파실 분들은 좀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파신다라는 거는 자본 여력이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는 상황이 아닌 분들인데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막 제시지 마시고 본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좀 불안하거나 좀 부담이 되시면 바로 이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계산해 보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투자 수익률이 3년 뒤에 어느 정도 나올지를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예.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살려는 분들은 일단 상반기를 피하고 가을이나 내년 내년으로 가면 될 것 네네. 같고 신규 분양, 그러니까 분양받는 분들은 뭐 아무 때나 들어가는 말씀이었고 네네. 팔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숭실사이버대 한문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